1.4절은 뭐에 대한 거였냐면 비교 판정법에 대한 거였어요. 그 비교 판정법은 우리가 실제로 알기 힘든 거, 딱 봤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n분의 1 같은 경우는 뭐 조화급수라고 해서 어떻게 수렴 발산을 판정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발산이란 거를 지금까지 지겹게 해왔던 거고요. 그리고 또 n제곱분의 1은 얘는 수렴이다. 죄송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게 n제곱 더하기 1분의 1의 시그마는 얘는 발산이냐 아니면 수렴이냐, 지금 이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첫 판정하는 방법이 비교 판정법이란 걸 배웠어요. 자, 얘를 AN이라고 하고 AN이 BN보다 클 때 BN이 AN보다 클 때 BN이 수렴하면 시그마 AN도 잠깐만요. 이거 우리 출석 체크를 안 했네. 죄송합니다. 자, 캠 한 번만 켜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됐다. 네, 실례했습니다. 네, BN이 수렴할 때 AN도 수렴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AN이 수렴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때 BN도 수렴이 아니라 발산이죠. 말했네. 발산하면 시그마 BN도 발산. 네. 그러면 AN하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BN을 찾는 거. 이 숫자들의 비견될 만한 BN을 찾는 겁니다. 이 수열에 비견될 만한. 그러면 이 경우에는 n제곱 더하기 1분의 1을 AN이라고 놨을 때 이거보다 큰 BN은 많겠지만 뭐 n분의 1을 택해도 되고 n제곱분의 1을 택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n분의 1보다는 n제곱분의 1을 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면 얘는 너무 크거든요. 너무 크면 또 이게 의미가 없는 식이 돼버려요. 어떤 비교를 할 만한 대상이 되어야 의미 있는 대답이 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 누가 제 키를 물어봤을 때 너 키가 얼마니 했을 때 나 1cm보다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뭐 1kg보다는 작다 1km보다는 작다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답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는 대답이기 때문에 이거 n제곱분의 1을 쓰는 것이 상황에 맞는 대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n제곱분의 1을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수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따라서 시그마 n제곱분의 1분의 1은 수렴한다. 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판정법이 있었죠. 자, 이거 컴파리즌 테스트라고 해서
CT라고 했었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었죠? 리미트 컴패리즌 테스트, LCT, 극한 비교 판정법입니다. 자, 극한 비교 판정법은 뭐였죠? AN과 BN 역시 둘 다 양한급수라고 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을 만약에 이제 c라고 하자. c는 이제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되겠죠. 양한급수니까. 자, 그랬을 때 수렴 발산이 동시에 정해진다. 자, 요거 저희 증명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증명은 지금 복습 때는 안 할 거고요. 자, 우리 예시로 들었던 이 수열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더하기 1분의 1 나누기 n제곱분의 1을 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더하기 1분의 n제곱, 그러면 얘 극한값은 몇이었죠? 1이었죠. 1은 이제 0보다 크고요. 한편 a 시그마 n제곱분의 1, 그러니까 시그마 bn이 수렴함으로 따라서 시그마 n제곱 더하기 1분의 1도 수렴한다.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느끼고 계시겠지만 아까 뭐 n분의 1은 안 돼, n분의 1 같은 거 하면 안 돼, n제곱분의 1을 써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물론 여러 번 봤으면 납득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처음 봤을 때 하기가 내가 이거 생각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게 되게 어려워했던 부분인데 지금도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게 좀 많이 필요해요. 아, 이거보다는 크다, 이거보다는 작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유효하겠다, 이런 생각을 이런 추측을 많이 해야 돼요. 추측하는 게 어려워요. 문제 자체를 푸는 거는 뭐라든지 개념 자체는 막 엄청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긴 말 안 하고 연습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 연습 문제. 자, 우선은 1번. 자, 1번 뭐라고 써있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n 세제곱 더하기 1분의 n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저는 얘를 an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그렇지. 얘를 an이라고 두고요. 자, 그러면 얘는 좀 뭔가 보이죠? 좀 쉽게 보이죠? bn을 뭘로 해야 될지 2n 세제곱분의 n, 그러니까 2n 제곱분의 1로 하면 딱일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어차피 컴패리즌 테스트 쓸 거니까, 자, 그러면 bn이 an보다 크거나 같고 양수이고요. 그리고 시그마 bn, 그러니까 시그마 2n 제곱분의 1이 수렴하는 상황이므로 시그마 an, 그러니까 시그마 2n 세제곱 더하기 1분의 n도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풀이에요. CT를 이용한 풀이. 자, 그러면 LCT를 한번 써봅시다. 극한 비교 판정법. LCT를 쓰면, 자, 얘를 AN이라고 줬고 얘를 BN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자, 그 전에, 자, AN 양수인가요? AN 양한급수인가요? 네, 양한급수입니다. AN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BN 역시 0보다 큰 숫자들로 구성된 수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안심하고 쓸 수가 있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제곱분의 1 분의 2n 세제곱 더하기 1분의 n 그러면 2n 세제곱. 자, 얘는 극한이 1이고 역시 그 극한 값의 결론이 0보다 크다고 나와 있죠. 따라서 리미트래 시그마 bn이 수렴하므로 왜? 조화급수거든요. 시그마 an도 수렴한다. 여기 LCT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충분합니다. LCT에 의해서 이것도 수렴한다. 네, 사실상 예제를 한 3개 푸는 셈인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셨나요? 네, 그러면 한번 또 다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유리식을 봤는데 이번에는 한번 이것도 유리식이지. 유리함수 같이 생긴 걸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지수가 들어간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9의 n승 나누기 3 더하기 10의 n승. 자, 이번에도 이 녀석을 an이라고 두겠습니다. 오늘따라 펜슬이 약간 이상하네요. 그렇지. 얘를 an이라고 두고, 자, 이번에 bn은 뭐라고 둬야 될까요? 자, 아직 쉽습니다. bn은 그냥 3만 떼버리면 되겠죠? 시그마 n은 1부터 bn, 이것은 10분의 9의 n승이다. 자, 이거는 뭔가 미래가 보이죠? 이게 무슨 급수예요? 이거 조금만 꼴을 변형해 보면 10분의 9 곱하기 10분의 9의 n-1승이죠. 얘는 기하급수였죠. 기하급수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하급수가 언제 수렴하더라? 기하급수는 r이 1보다 작을 때 수렴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죠? 이미 알고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번에 이제 LCT 하나만 써볼게요. 일단 둘 다 양수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 더하기 10의 n승분의 9의 n승 나누기 10의 n승분의 9의 n승 딱 나누면 3 더하기 10의 n승 분의 10의 n승. 따라서 얘는 1이 됩니다. 자, 1은 0보다 크죠. 따라서 LCT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렴. 이것도 같이 써주시면 좋죠. 딱 맞죠?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셨나요? 네, 만약에 따로 질문 없으시면 조금 건너뛰어서 약간 방금 기하급수 얘기를 했는데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17번에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1 더하기 n분의 1의 제곱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n승. 자, 이걸 풀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얘 같은 경우는 기하급수죠. 이 부분만 보면. 근데 그 앞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얘가 0 아니에요. 그럼 얘가 어느 범위 안에 있다. 얘가 내가 통제하고 싶은 범위 안에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녀석보다 얘가 더 작기 때문에 그 녀석만 수렴한다는 걸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비교 판정법의 아이디어잖아요. 그러면 얘를 AN이라고 줬으면 한번 BN이라는 녀석은 1 더하기 2의 제곱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n승을 했다. 이렇게 넣어봅시다. 그러면 BN이 분명히 AN보다 크거나 같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BN은 시그마 BN은 초항이 익스포넨셜 분의 9고 익스포넨셜의 n-1승 시그마가 되는 또 기하급수예요. 자, 기하급수이면서 잠깐만요. 이거 숫자를 좀 잘못 썼죠. 익스포넨셜의 1분의 1의 n-1승입니다. 자, 그리고 익스포넨셜이라는 숫자는 대충 2.74 어쩌고거든요. 그러면 x분의 1얘는 당연히 1보다 작게 됩니다. 그러므로 얘는 수렴하게 되겠죠. 그것보다 얘가 더 작거나 같으므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수렴하게 됩니다. 컴패리즌 테스트에 의해서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죠. 보기에는 되게 막 우락부락하게 무서워 보이는데 막상 뜯어보면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한번 볼게요. 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의 1, n, 그 다음에 n 이렇게 되겠죠. 네, 얘도 좀 막막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얘 역시 자, 얘를 또 bn을 한번 더 봅시다. bn은 n분의 1로 한번 더 봅시다. 자, 그리고 n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점점점 한번 좀 써볼게요. an 같은 경우는 1분의 익스포넨셜, 그 다음에 2분의 익스포넨셜 2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익스포넨셜 3분의 1, 4분의 익스포넨셜 4분의 1, 점점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bn은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n에 대해서 모든 n에 대해서는 아니고 이게 언젠가는 이게 1보다 작아질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얘가 1보다 작아질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유한한 어떤 값에 대해서 그 이후부터는 얘가 더 작습니다. 얘가 더 크고요. 말이 좀 이상했다. 잠깐만요. 순서를 조금 바꿔서 제가 그 수열의 이름을 좀 잘못 붙였어요. 얘를 AN이라고 두고 얘를 BN으로 똑같이 붙이고 있어. 얘를 BN이라고 두고 얘를 AN이라고 두겠습니다. 얘가 BN. 자, 그럼 보시면 다시 할게요. 지금 거의 매 순간마다 지금 BN이 더 크거든요. 모든 n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AN 같은 경우는 시그마 AN은 발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컴패리선 테스트에 의해서 bn도 발산입니다. 작은 게 발산하는데 큰 게 발산 안 하고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발산한다는 걸 약간 다소 허무하게 보일 수가 있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번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알 n의 n승. 네, 이거 한 중고등학교 때 많이 고민해봤죠. n 팩토리알을 하는 게 크냐, n의 n승을 하는 게 크냐. 네, 이제 그걸 가릴 날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요. 얘를 이제 또 an이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 얘는 또 bn으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좀 써보겠습니다. 수열이 워낙에 복잡해가지고 이건 제가 계산을 좀 해왔어요. 1의 1승분의 1 팩토리알 더하기 2의 제곱분의 2 팩토리알 더하기 3의 제곱분의 3 팩토리알 4 팩토리알. 자, 이거는 1분의 1 더하기 4분의 2 27분의 6 더하기 256분의 24 3125분의 120 그 다음에 46,656분의 720. 자, 얘는 계산을 해보면 1 더하기 0.5 더하기 0.2222 더하기 0.09375 더하기 0.0384 0.01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bn을 한번 봅시다. bn 같은 경우는 1제곱분의 1, 2제곱분의 1, 3제곱분의 1, 4제곱분의 1, 5제곱분의 1이고 자, 얘를 계산해보면 1 더하기 0.25 0.1111 0.0625 0.04 0.02778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자, 초반에는 얘가 더 크다가 초반에는 얘가 더 크다가 어느 순간 역전이 됐어요. 역전이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이게 우리의 의문이 될 텐데 자, 지난 시간에 배우기를 지지난 시간이었나? 유한한 항은 수렴 발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둘을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 n제곱분의 1이 P급수 판정에 의해 수렴함으로 물론 이제 n이 5보다 크거나 같은 그 범위에서 얘기입니다. 수렴함으로 시그마 CT에 의해 n승분의 n 팩토리알도 수렴한다. n이 5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수렴했으니까 당연히 n이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도 수렴하게 되겠죠. 나머지 이거 그냥 더하면 되니까. 수렴하는 거다 이거 더한다고 해서 수렴하는 게 달라지지는 않죠. 네, 이런 식의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5.5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교대급수입니다. 네, 교대급수는 지금까지 글씨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자, 네,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거는 보시다시피 다 양수급수들입니다. 계속 양수만 갖고 나왔어요. 적분판정법 할 때도 그랬죠. 적분판정법 할 때 대충 이렇게 생긴 수열에다가 뭐 이걸 가지고 수렴하네 안 하네 이런 걸 가지고 따졌잖아요. 그때 적분판정법에서도 양수일 때만 할 수 있다. 그게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방금까지 하고 있었던 비교판정법 같은 경우도 양항급수, 양수 수열만 가지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부호가 음인 숫자가 들어가는 교대급수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교대급수는 말 그대로 그래서 alternating series 0이 있으면 음양 이런 식으로 바꿔 나타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 예시로 1,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5분의 1 이런 걸 둡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얘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에 n-1분의 나누기 n. 자, 그래서 교대급수의 모양을 an은 마이너스 1에 n승 bn 꼴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에 말하자면 이제 마이너스 1에 n-1에다가 n분의 1 이 하모닉 시리즈를 곱하는 그런 모양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교대급수도 어떤 판정법이 있어요. 교대급수 판정법. 교대급수 판정법은 뭐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에 n-1승 bn 같은 경우는 n에 대해 bn 플러스 1번째가 bn보다 작거나 같고, 그러니까 얘가 작거나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bn이 감소하는 수열, bn은 감소 수열. 자,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0이 되면 수렴한다. 이게 되게 특이하네요. 그렇죠? 예전에 적분판정법 하면서도 그랬지만 수열이 0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급수가 수렴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중요한 결론이었는데 교대급수 판정법에서는 그거를 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를 얘기하는 거기는 해요. 그런데 상당히 우리한테 유용하고 편리한 그런 결과가 되겠죠. 우리가 이런 결과를 잘 사용하면 그만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보일 수 있느냐? proof. 자, 우선은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만 보여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B1이 있으면 첫째 항이 결정이 되겠죠. 첫 번째 항까지 합이 결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1보다 B2가 작아야 돼요. 두 번째가 더 작아야 돼요. 그러면 더 적은 폼만큼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바로 S2입니다. 자, 그리고 말이 좀 실수했네. 그 다음에 B3는 B2보다 더 작아요. 감소 수열이니까. 그래서 다시 더해서 가더라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S3. 그 다음에 B4 역시 B3보다 작기 때문에 더 작게 돌아가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에 수렴할 것 같이 그렇게 생겼죠. 네, 그게 우리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홀수 번째항하고 짝수 번째항하고 좀 양상이 다르죠. 그래서 홀수 번째 앞에서도 우리가 이런 거 했었어요. 홀수 번째항하고 짝수 번째항하고 다른 거. 홀수 번째, 짝수 번째.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짝수를 보겠습니다. 자, 짝수항을 보시면 짝수항이라기보다 짝수항까지의 합. 자, 그러면 S2가 되겠죠. S2는 B1 더하기 마이너스 1 B2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B1이 커요? B2가 커요? B1이 B2보다 크죠?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4를 봅시다.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더하기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를 잘 알고 있고, 자, 그 다음에 B3가 B4보다 또 크거나 같죠? 그래서 얘 역시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빨리 해야 되겠네. 자, 아무튼 그래서 BEN이 BEN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SEN은 SEN-2 더하기 BEN-1 더하기 마이너스 BEN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SEN은 양수급수죠. 양수급수이기 때문에 SEN은 BN보다 작거나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SEN을 했을 때 B1 마이너스 B2 더하기 B3 점점점 했을 때 B1 마이너스 B2 마이너스 B3 마이너스 B4 마이너스 B5
했을 때 얘가 다 양수죠. 시간 다 되겠네. 요거 1분 뒤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끌게요.